존경하는 제7대 용산구의회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용산 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18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으로 4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 둘째,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사업 상수도관 누수사고 현황 및 피해 주민 대책과 앞으로의 사고 예방 방안. 셋째, 이촌역 4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한. 넷째, 이촌 1동 용광중학교 담장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 2014년 10월 본 의원은 용산구 의회에 입성하여 구청장님께 드리는 첫 구정질문에서 4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4가지 질문 중에서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진행 계획과 경원선 지하와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후부터 현재까지 추진 진척 상황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 감사원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지적이 있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이러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보강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를 위해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용산구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원선 지하와 관련 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2015년도 예산에 경원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를 책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하셨고 예산도 책정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용역 추진 상황과 용산구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본 의원은 타당성 조사와는 별개로 철도 건널목에서 중앙선 등 전철이 지나갈 때 이를 알리는 요란한 신호음 소리, 예를 들면 땡땡거리는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 등으로 인해 이촌동, 한강로동에 거주하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소음 공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용산구에서는 관계기관, 철도청, 코레일 등과의 협의를 통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 이촌역 4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한. 다음은 이촌역 4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촌역 4번 출구는 이촌 1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역 출구입니다. 이촌 1동은 2015년 9월 30일 현재 9,894세대의 인구 28,704명이 살고 있는 용산구에서도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동입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이촌 1동의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용산구 전체 고령자 34,017명의 10분의 1이 넘는 3,5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촌역 4번 출구는 3-1번 출구보다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구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현재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촌역을 나오실 때 계단을 걸러 올라오시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본 의원은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어서 이번 구정질문의 의제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촌역은 지하철 4호선과 중앙선이 환승 가능한 곳으로 특히 주말에는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도 많은 역입니다. 또한 인천공항철도 개설과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철도의 개설로 국내외 여행객들도 공항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서울역과 동작역 등에서 환승 후 이촌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이분들 또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힘들게 오르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4번 출구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구조적으로도 직선거리가 아니므로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특히 노약자에 대한 배려와 한강시민공원 이용 시민, 국내외 여행 주민들의 이용에 공적인 편익 제공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인 철도청, 코레일 등과의 협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사업 상수도관 누수사고 관련 현황 및 피해 주민 대책과 앞으로의 사고 예방 방안. 세 번째 질문은 2015년 8월 24일 19시 30분경 용산구 한강로 3가 81-15 한강대교 북단 자전거 체험장 옆에서 발생한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사업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침수 피해로 54가구 41세대와 교회 등 기타 가구의 주민들이 때 아닌 물난리를 겪은 후진국형 인재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조사 결과 당시 사고 원인은 상수도관 이설구간 상부 되매우기 지반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차량의 하중으로 인한 곡관부 연결부 이탈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1시간여 후부터 우리 구 의원님과 한강노동 동장님께서 빨리 대처를 해주셨고 용산소방서 119 구급대는 물론 용산경찰서 한강로 지구대원들께서 주민들의 대피에 최선을 다하신 결과 다행히도 인명피해 없이 원활한 사고 수습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건설 고통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음을 주민을 대표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 외에도 8월 25일 대한적십사사, 자원봉사자 등 256명, 8월 26일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등 64명, 8월 27일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은빛봉사단원 등 88명 등이 참가하여 수해 복구를 도왔고 한강노동 통장님 등 각 직능단체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셨습니다.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용산구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2월에 용산역 앞 집안 침하 사건을 계기로 기반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그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사업장이었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인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감독기관인 용산구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수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고의 수습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이 일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한 용산구민 모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이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렸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용산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촌일동 용광중학교 담장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마지막으로 용광중학교 담장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해서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2014년도에는 존경하는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쓰레기 무단 투기 발생 민원 관련해서 용산구 각 동의 상황이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후의 처리 상황 결과에 대해 본 의원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김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상습 투기 지역에 감시 카메라 44대를 설치하며
방범용 CCTV 420대와 연계하여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관내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실행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구정질문에서 김경대 의원님께서는 무질서와 범죄의 전염성을 경고한 깨진 유리창 이론까지 예로 들어가며 이촌역 3-1번 출구 주변 환경의 문제점과 주위의 쓰레기 무단 투기, 음식물 쓰레기 방치 등에 대한 환경 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구청의 답변에는 용광중학교 담장 벽화 사업에 대한 내용 등이 있고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용광중학교 담장 주변은 이촌 1동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골 지역으로 저녁 때만 되면 주변에서 버린 쓰레기들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주변 상가 내의 식당 일부가 이촌동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고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각종 음식물 쓰레기, 술병, 포장 상자 등과 스티로폴들이 한데 어우러져 쓰레기산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용광중학교는 본 의원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모교이기도 하며 2015년도 현재 29,83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875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신성한 배움의 터전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주변 환경이 불결한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용산구청의 담당 부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담장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경고문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는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라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스마트 경고 관련 동영상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CCTV는 알아서 경고 방송까지 합니다. 똑똑하게 진화한 CCTV 덕분에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이 깨끗한 본래 모습을 되찾기도 하는데요.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 한 여성이 검은 봉투를 들고 가까이 오자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촬영 중입니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맙시다. 잠시 머뭇거리던 여성은 봉투를 들고 발길을 되돌립니다. 지난해 10월 쓰레기 상습 투기 현장에 설치한 말하는 CCTV입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반경 15m 안으로 들어오면 쓰레기 투기 단속을 알리는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경고 문구도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오랫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CCTV가 설치된 지 한 달여 만에 불법 쓰레기가 없어졌습니다. 말하는 CCTV는 설치 비용도 기존 CCTV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관제센터와 연결할 필요가 없고 칩에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장면이 실시간으로 녹화돼 단속 효과도 좋습니다. 조편 생활한다든가 직원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예를 들면 상시 이렇게 감시 활동, 계도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충북 영동구는 효과가 입증되자 세 곳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자료로서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기대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용광중학교 담장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18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